차가 나선애를 향해 무섭게 달려들었다. 정한과 대한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렸다. 어머니. 대한이 나선애의 팔을 잡아 끌었고 정한도 몸으로 앞을 막아섰다.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골목을 찢었다. 차는 세 사람을 스치듯 지나가더니 그대로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쾅!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성미가 집 안에서 뛰어나왔다. 여보, 어머니. 나선애는 대한의 품에 안긴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정한은 놀란 눈으로 차를 바라봤다. 운전석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서 비틀거리며 나온 사람은 조미양이었다. 정한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미양 씨. 조미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픈 줄도 모르는 사람처럼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대문 앞에 선 공기철이었다. 조미양의 입술이 떨렸다. 오빠. 공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한마디가 또다시 그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오빠. 조문식. 그리고 죽어있던 남자. 이분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다. 이어 울부짖던 조미양의 얼굴이 떠올랐다. 살려내. 우리 오빠 살려내. 그리고 머리보다 큰 돌이 자신을 향해 내려오던 순간 공기철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감싸 쥐었다. 대한이 조미양을 붙잡으려 다가갔다. 하지만 조미양은 거칠게 대한을 밀치고 골목 안으로 도망쳤다. 거기서요. 정한이 뒤쫓으려 했지만 나선애가 휘청거리는 바람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공기철은 도망치는 조미양의 뒷모습을 바라만 보았다. 쫓아갈 수도 없었다. 부를 수도 없었다. 그 사람은 자신의 30년을 빼앗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동시에 30년 동안 자신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다. 공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맞았어. 정한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버지. 공기철은 눈을 감았다. 그날 내가 본 환자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 말을 했더니 미양 씨가 돌로 나를 쳤어. 성민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나선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공기철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래서였구나. 내 머리에 남은 그 상처. 그날 미용사가 말했던 큰 상처. 부딪혀서 생긴 게 아니라 뭔가에 맞아 생긴 상처 같다는 말.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같다는 말. 그 말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정한은 이를 악물었다. 경찰에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대문 밖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그 시각 조미양은 온정시장 뒷골목을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다친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벽에는 이미 자신의 공개수배 전단이 붙어 있었다. 조미양은 그 전단을 보자마자 손을 뻗어 찢어버렸다. 구겨진 종이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미양은 숨을 헐떡였다. 아니야. 내가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말과 달리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공기철은 조문식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아니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조미양 자신이었다. 그녀는 시장 안쪽 폐창고로 숨어 들어갔다. 먼지 쌓인 바닥에 주저앉은 조미양은 가방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조미양과 친오빠 조문식이 웃고 있었다. 조미양은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오빠, 나는 그냥 혼자 남기 싫었어.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고 울음처럼 들렸다. 공기철의 집은 그날 하루 종일 무거운 공기에 잠겨 있었다. 나선애는 괜찮다고 했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다. 성민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대한은 몇 번이고 대문 밖을 확인했다. 정한은 경찰과 통화를 마친 뒤 거실로 돌아왔다. 조미양 씨 차량은 버려져 있었고 아직 행방은 못 찾았대요. 온정시장 쪽을 중심으로 수색 중이랍니다. 나선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여기까지 온 거구나. 공기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성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조금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공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쉬면 더 생각나. 눈을 감으면 그날이 보여. 정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기철은 정한을 바라봤다. 정한아. 처음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이름이었다. 정한의 눈이 흔들렸다. 공기철도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멈칫했다. 내가 방금 너를. 정한은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공기철은 힘없이 웃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게 기쁜 일인 줄 알았는데 무섭기도 하구나. 나선혜는 조용히 공기철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혼자 돌아오는 길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같이 있어요. 공기철은 그 손을 한참 바라봤다.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손이었다. 그 손을 놓친 세월이 너무 길었다. 한편 양씨집 저녁 식탁도 조용하지 않았다. 강원도 출장에서 돌아온 현빈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세리는 그런 현빈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주아의 짐을 들어주던 현빈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아무리 끝난 사이라 해도 그 눈빛은 아니었다. 식탁 위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양선출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현빈이 이제 장가 보내야겠다. 현빈의 젓가락이 멈췄다. 세리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다. 맞아요. 아버님, 이제 정말 생각해야죠. 동익은 분위기를 살피며 조용히 물만 마셨다. 현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양선출은 못마땅한 듯 혀를 찼다. 생각 없다고 될 일이냐. 사람이 언제까지 일만 하고 살아. 세리는 은근히 덧붙였다. 좋은 사람 만나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죠. 황보 부사장님 같은 분이면 여러모로 잘 맞을 텐데요. 그 말에 현빈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세리는 모른 척했다. 왜? 틀린 말 아니잖아. 현빈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양선출은 현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아직도 공주와 때문에 그러는 거냐?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현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남았다. 양선출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겹사도는 안 된다. 끝난 인연이면 끝난 거야. 현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현빈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주아의 이름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지 알 수 없었다. 현빈은 휴대폰을 켰다. 강원도 출장 중 찍은 현장 사진이 보였다. 사진 한쪽에 주아가 작게 찍혀 있었다. 현빈은 그 사진을 지우려다 멈췄다. 결국 지우지 못했다. 같은 시간 주아도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스케치북 위에는 새 디자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자꾸 강원도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방이 하나뿐이라 어쩔 수 없이 같은 방을 썼던 밤. 서로 미련 없다고 큰 소리치던 말들. 서울로 돌아와 짐을 들고 함께 들어오던 순간. 그리고 그 모습을 세리와 동익에게 들켰던 일. 주아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때 성미가 조용히 들어왔다. 아직 일하니? 주아는 급히 웃어 보였다. 조금만 더 하려고요. 성미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빈 씨 생각나? 주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작게 말했다.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생각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미는 주아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마음은 그렇게 딱 잘라지는 게 아니야. 주아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 무렵 태양그룹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황보준혁은 백이사의 방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오늘도 백이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온정시장이라는 단어만 던졌고 정리될 것이라는 말만 남겼다. 온정시장. 쓸어버린다. 판이 바뀐다. 준혁은 그 말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황보혜수와 마주친 것은 그때였다. 혜수는 준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너 아직도 백이사방 들락거려. 준혁은 능글맞게 웃었다. 회사에서 일하는데요. 말장난하지 마. 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요즘 내가 제일 이해 안 돼.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알고는 있어? 준혁은 일부러 어깨를 으쓱했다. 누나가 그렇게 궁금해할 줄은 몰랐네. 혜수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 너 진짜 그렇게 살 거야?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혜수는 그런 동생을 괘씸하다는 듯 바라봤다. 황보준혁. 준혁은 문이 닫히기 직전 혜수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준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백이사의 책상 위에서 스치듯 본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온정시장. 정리. 외부법인. 준혁은 낮게 중얼거렸다. 대체 뭘 꾸미는 겁니까, 백이사님? 다음 날 아침 공정한 집은 다시 평소처럼 움직이려 애썼다. 정한과 대하는 출근 준비를 했고 나선에는 두 아들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성미도 그 곁에 섰고 공기철도 천천히 대문 앞으로 나왔다. 정한이 놀라 물었다. 아버지, 더 쉬셔도 되는데요. 공기철은 희미하게 웃었다. 맨날 누워있으면 더 아픈 것 같아. 대한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오늘은 바둑 두러 나오실래요? 양선출 어르신이 기다리실지도 몰라요. 공기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바둑. 이상하게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 그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짧은 웃음이 대문 앞에 번졌다. 하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조미양이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골목 모퉁이에 숨어있던 조미양은 그 장면을 넋 놓고 바라봤다. 공기철은 이제 그 집 안에 있었다. 아버지로, 남편으로, 가족으로. 자신이 30년 동안 조문식이라고 부르며 붙잡았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었다. 조미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돌봤는데. 내가 30년을.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정순경이었다. 잠깐만요. 조미향은 흠칫 굳었다. 정순경이 눈을 가늘게 떴다.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조미향은 대답 대신 정순경을 밀치고 달아났다. 거기서요. 소란이 일자 시장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공기철도 그쪽을 바라봤다. 도망치는 뒷모습. 그는 바로 알아봤다. 미향씨. 공기철이 한 걸음 움직이려 하자 나선애가 붙잡았다. 당신이 가면 안 돼요. 공기철은 멈춰섰다. 그는 조미향을 쫓고 싶은 건지, 묻고 싶은 건지,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온정시장에는 조미향이 숨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경찰은 시장 골목마다 수색을 시작했고 상인들은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공기철은 집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바깥에 가 있었다. 정아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조미향 씨를 만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공기철은 조용히 대답했다. 만나고 싶은 게 아니야. 물어보고 싶은 거지. 왜 그랬는지. 정아는 쉽게 말리지 못했다. 그 질문은 공기철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그날 저녁 현빈은 회사 앞에서 주아와 마주쳤다. 서로 피하려 했지만 이미 눈이 마주친 뒤였다. 주아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사님. 현빈도 짧게 대답했다. 공프로. 두 사람 사이에는 강원도에서 끝내 정리하지 못한 말들이 남아 있었다. 주아가 먼저 말했다. 출장 보고서는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또 침묵. 현빈은 결국 물었다. 괜찮습니까?
주아는 그 말이 무엇을 묻는지 알았다. 세리와 동익에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인 일,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애매해진 마음. 주아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현빈은 씁쓸하게 웃었다. 공프로는 늘 아무 일 아니라고 하네요. 주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사님도 늘 괜찮은 척 하시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차가웠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다. 그때 현빈의 휴대폰이 울렸다. 셀이었다. 현빈은 화면을 보고도 받지 않았다. 주아가 물었다. 안 받으세요? 현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받으면 또 장가가라는 얘기일 것 같아서요. 주아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빈은 바로 시선을 피했다. 농담입니다. 하지만 주아는 알았다. 그 말이 농담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황보준혁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백 이사의 온정시장 계획은 여전히 흐릿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백 이사는 온정시장을 단순한 시장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 그곳을 무너뜨리면 누군가의 삶도 함께 무너진다. 준혁은 자료를 넘기다 멈췄다. 온정시장 일대 지도. 그 위에는 여러 구역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준혁은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 선을 따라갔다. 시장만이 아니야. 주변까지 보고 있어.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급히 자료를 덮었다. 문이 열리고 백 이사가 들어왔다. 아직도 안 갔나? 준혁은 여유롭게 웃었다. 일이 많아서요. 백 이사는 준혁을 빤히 바라봤다. 너무 열심히 하면 다쳐.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백 이사가 나가고 나서야 준혁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더 차가워져 있었다. 같은 밤 조미향은 폐창고를 빠져나와 다시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경찰의 수색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갈 곳도 없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결국 공정한 집 근처로 향했다. 왜 그곳으로 가는지 자신도 몰랐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망하고 싶었던 것인지. 대문 앞 불빛 아래 공기철이 혼자 서 있었다. 조미향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공기철은 이미 그녀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섰다. 조미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빠. 공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조문식이 아니야. 그 말에 조미향의 얼굴이 무너졌다. 공기철은 한 걸음 다가섰다. 왜 그랬어요? 조미향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당신 오빠를 살리지 못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런데 왜 내 인생을 가져갔어요? 조미향의 입술이 떨렸다. 혼자 남기 싫었어. 오빠가 죽고 나니까 아무도 없었어. 공기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나를 조문식으로 만든 겁니까? 내 가족은요? 내 아내는요? 내 아들들은요? 조미향은 그제야 주저앉았다. 멀리서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졌다. 정순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미향 씨. 조미향은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공기철을 바라봤다. 오빠. 공기철은 아프게 눈을 감았다.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그 한마디에 조미향은 완전히 무너졌다. 정순경이 다가와 조미향을 일으켜 세웠다. 그 순간 공기철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기억이 스쳤다. 돌에 맞아 쓰러진 자신. 흐려지는 시야. 치료받지 못한 채 어딘가로 끌려가던 몸. 그리고 조미향의 목소리. 오빠, 이제 괜찮아. 이제 이름은 조문식이야. 공기철은 비틀거렸다. 나선혜가 달려와 그를 붙잡았다. 여보. 공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났어. 그날 이후. 병원이 아니었어. 정한과 대안도 달려왔다. 공기철은 경찰차에 오르는 조미향을 바라봤다. 나는 처음부터 치료받지 못했어. 조미향은 경찰차 안에서 고개를 숙였다.
공기철은 무너질 듯 서 있었다.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 드디어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배 기사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온정시장 쪽부터 움직입시다. 더 늦어지면 귀찮아져요. 창밖으로 태양그룹의 불빛이 차갑게 빛났다. 황보준혁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그 통화 내용을 멀리서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온정시장. 공기철의 잃어버린 과거가 돌아온 그곳. 그리고 배기사가 무너뜨리려는 그곳. 모든 일이 결국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날 밤 현빈은 끝내 주아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다. 주아도 현빈의 연락처를 바라보다 화면을 껐다. 서로 끝났다고 말했지만 끝나지 않은 마음은 각자의 방 안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공기철은 나선혜의 손을 잡은 채 긴 밤을 지새웠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 시간 속에 묻혀있던 상처를 다시 마주하는 일이기도 했다. 공기철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제 알아야겠어. 내가 잃어버린 30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야기는 조미양의 체포와 함께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온정시장에 묻힌 과거, 배기사가 노리는 현재,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까지. 모든 이야기가 조용히 진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예상 드라마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